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형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포럼에 초대해 주신 육군하고 또 서울대 김상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구 절벽 문제를 최근에 이제 굉장히 절감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지난 여름 국제정치학회 학예대회 할 때도 국방부 패널을 할 때 그 중에 하나를 인구 절벽과 국방이라는 걸로 조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관심은 많은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바는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오늘 이 준비하면서 윤대엽 교수님 논문 읽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크게 고심하시고 정말 고민하신 게 절절히 드러나면서 거기다 이제 학문적인 성과도 굉장히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토론문에 있고, 근데 이제 토론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좀 오탈자가 좀 많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사회자 조동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이민자나 여성 문제도 분명히 이제 제가 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공론화해서 토론할 분야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이민자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한국도 굉장히 다문화 사회가 돼 있고 한국 사회도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한민족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지금 이제 군복무가 이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사회의 이제 우리 인구 구조가 우리 이제 전통적인 한국인이 아닌 외국에서,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인구 구조가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학생들 중에도 요즘 외국인들이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물어보면은 왜 한국에 왔냐 보면 한국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굉장히 있고, 물론 K-팝이라든지 K-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포럼에서 제2세션 제가 있는 제2세션 제목이 매력 있는 육군, 이걸 보고 굉장히 또 흥미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육군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끼고 왔듯이 우리 육군도 한국인들 전통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문가 계신 분들, 여기 인천 부장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 충분히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민자분들이나 특히 다문화 가정분들이 우리 사회에 녹아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 사회가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전통적 그런 사회가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한민족이라는 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단일 민족이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해왔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겪으리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 세계가 이제 세상이 굉장히 급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닥친 문제 같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토론에서도 맨 마지막에 미국의 지금 여러 나오는 여러 보고서들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다영역 작전이라든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뭐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뭐 인터그레이트 디터런스 이런 걸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의 역량이 그 정도로 예전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뭐 파트너들과 동맹국들과 협력을 해야 되지만, 미국 안에서도 이건 단지 펜타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정부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뭐 여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심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구 절벽의 문제라는 건 정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뭐 북핵 미사일 못지않은 그런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부만, 물론 국방부도 굉장히 국방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말 홀 오브 가버넌먼트가 전 정부, 의회, 뭐 언론사, 뭐 국민 모두가, 시민사회 모두가 합심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갖고 있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고 이게 모두가 얽혀 있지 않습니다. 아까 그 윤대엽 교수님도 뭐 지방 소멸부터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면 인구 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인구의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악순환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정말 국민 모두가 정부 부처 모두 합심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성 문제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저희 점심 시간에도 여성에 대한 여성 징병제가 어떠한지 이런 것에 대한 적실성의 문제에서도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여성 징병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얘기는 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지금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공론화가 돼야 되고, 이미 공론화 몇 번 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결책은 그렇게 찾지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최근 이제 그 초급 간부에 대한 학생들의 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급감하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는데, 하지만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ROTC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율이 그 남학생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들이 그 상원학교나 학군장교 들어가서도 꽤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역량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들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이것이 과연 징병제, 여성 징병제와 또 연관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연계를 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저도 솔직히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건 또 우리가 충분히 물론 이제 총선 지나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충분히 우리가 공론화를 해서, 이거는 물론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학자들이나 민간이나 이런 데서 뭐 싱크탱크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공론화를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이 닥친 문제가, 이 국방에 닥치는 인구 절벽의 문제가, 이거는 뭐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